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들은 없어서는 안 될 자신만의 상징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싱에서도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유명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펀치를 막아내는 최고의 디펜스 기술인 메이웨더의 숄더롤과 모든 복서들의 펀치를 뚫고 상대 선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타이슨의 픽커브 스타일은 그 어떤 선수들도 따라할 수가 없는 그들의 상징과도 같은 기술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타이슨을 세계 최고의 인파이터로 만들어준 타이슨의 상징과도 같은 기술인 픽커브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픽커브 스타일은 타이슨의 스승 거스 다마토가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픽커브 스타일은 타이슨이 사용하기 이전에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플로이드 패터슨이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패터슨은 키 183cm에 체중 88kg으로 헤비급 복서들 중 작은 사이즈에 속하는 선수였습니다. 키 190cm가 넘는 거구들이 득실득실한 헤비급에서 항상 자신보다 크고 무거운 선수들과 싸워야 했고, 그 거구들을 이기기 위해 스승인 커스 다마토는 플로이드 패터슨의 체형에 맞춤형 스타일인 픽커브 스타일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패터슨은 가드를 굳게 하고 자신보다 큰 상대의 펀치를 낮은 자세에서 위빙과 더킹으로 흘리며 그들의 품속으로 파고들었고, 빠르고 강력한 훅을 던지며 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이처럼 체구가 작고 리치가 짧은 근육질 체형의 선수들에게 특화된 픽커브 스타일은 커스 다마토와 마이크 타이슨이 만나게 되면서 최종 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커스 다마토는 키는 작지만 타고난 근질과 펀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타이슨에게 힘만 믿고 펀치력에 의지하는 선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독하게 디펜스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튼튼한 하체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로드워크 훈련과 빡센 줄넘기 훈련을 시켰고, 상대의 펀치를 계속해서 피할 수 있도록 빠르고 민첩하게 헤드 무빙을 할 수 있는 위빙, 더킹, 롤링에 대한 훈련을 체계적이게 실시하였습니다. 스피드와 동체 시력 강화를 위해 경량급 복서들과 하드하게 스파링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물론 타이슨은 방어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타이슨은 픽커브 스타일에 딱 맞는 몸을 만들었고, 펀치력이 세고 스피드가 빠르지만 키와 리치가 짧았던 타이슨에게 픽커브 스타일은 최적의 상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타이슨은 양손 가드를 턱 밑에 바싹 붙이고 끊임없이 머리를 흔들며 상대 선수들의 펀치를 피했고, 순식간에 품속으로 파고들며 무시무시한 훅을 날리면서 거구의 상대 선수들을 링바닥에 쓰러뜨립니다. 강력한 펀치력과 픽커브 스타일을 바탕으로 19연속 KO승 행진을 하며 프로복싱 무대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픽커브 스타일을 완벽하게 적용시킨 선수는 복싱계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오직 마이크 타이슨이 유일무이합니다. 픽커브 스타일 초기 버전인 플로이드 패터슨은 타이슨에 비해 뻣뻣해 보이는 상체 움직임과 폭발력 있게 전진하면서 파고드는 움직임이 덜했던 미완성의 초기 버전이었고, 타이슨과 같이 유연하고 빠르게 헤드 무빙을 하며 폭발적인 인스텝으로 상대의 품 안으로 단번에 파고들었던 선수는 만화 더 파이팅의 하지메 일보 외에는 현실 세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픽커브 스타일은 아무나 따라할 수가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트레이너 중 하나였던 엠마뉴엘 스튜어트는 픽커브 스타일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타이슨의 픽커브 스타일을 따라하려던 선수들은 많았지만 핸드 스피드와 풋워크가 빠른 경량급에서는 펀치보다 빠른 헤드 무빙을 할 수가 없었고,
상대의 품속으로 효과적으로 파고들기에는 경량급 선수들의 풋워크가 너무 빨라 비교적 핸드 스피드와 풋워크가 느린 헤비급에서나 가능한 기술이라고 했고, 헤비급에서도 키가 크고 리치가 긴 선수들에게는 맞지 않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P커브는 신장과 리치가 짧고 체구가 단단한 스워머 스타일의 복서들에게 맞춰진 기술이고, 그 중에서도 체력, 파워, 스피드, 민첩성 등등 사이즈를 제외한 모든 신체 능력이 뛰어나야만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특히 헤비급 선수들의 강펀치에 맞아도 꺾이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튼튼한 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타이슨은 타고난 목둘레와 강한 훈련을 통한 목 근육 강화로 바오밥 나무와 같은 두껍고 튼튼한 목을 가지고 있어 모든 부분이 P커브 스타일에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커브 스타일은 신체 능력이 받쳐줘야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상대의 펀치를 흘리며 폭발적이게 파고드는 동작은 엄청난 체력을 필요로 하며, 상대의 품 안에서 강력한 펀치를 휘두르려면 강한 근력을 필요로 합니다. 꾸준한 훈련과 젊음이 필수가 되는 기술입니다. P커브 스타일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신의 신체 능력 저하입니다.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몸에 노쇠화가 오면 P커브 스타일은 쓰기 힘들어집니다. 가장 큰 적은 약해져가는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슨은 커스 나마토의 사망 이후 자신을 움직일 진정한 관리자가 없어지면서 술, 마약, 도박에 빠져 훈련을 게을리했으며 범죄 행위까지 하며 복역 생활을 한 뒤 나이가 들어가면서 타이슨의 폭발적인 모습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P커브 스타일은 클린치에 큰 약점을 보였습니다. 타이슨을 가장 효과적이게 제압했던 홀리필드와 레녹스 루이스는 클린치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타이슨이 헤드 무빙을 하며 품으로 파고들면 위에서 아래로 체중을 실어 찍어 누르는 클린치를 하며 타이슨의 공격 흐름을 끊었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홀리필드는 타이슨의 근거리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클린치를 한 뒤 턱으로 찍어 누르기도 하고 대놓고 박치기를 수차례 하면서 타이슨을 열받게 하며 귀를 물어뜯기기도 했습니다. 레녹스 루이스는 원거리에서 때릴 건 때리고 근거리에선 필사적이게 클린치로 찍어 누르며 타이슨의 힘을 빼놓는 데 성공했고 8라운드에 KO승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P커브 스타일은 자신보다 큰 상대에게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한 기술이었지만 역으로 자신보다 큰 상대가 대놓고 찍어 누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타이슨을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게 해준 P커브 스타일은 타이슨이 은퇴한 이후 아직까지도 비슷하게 따라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희귀한 복싱 기술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싱의 기술 마이크 타이슨의 P커브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